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그동안 되게 궁금해 하셨을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AI 시대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짚어주시고요. 사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상태에서 AI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해력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AI를 열심히 공부해요. 챗GPT, 제미나이, 제가 강조하는 게 릴리스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저는 whimsical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whimsical 이용하시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것을 확장시켜서 아이데이션이라고 보통 칭하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들어보시면 매력적이죠. 그런데요, 얘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AI 시대에 정말 유능한 사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잠재성을 극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문해력을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I 시대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요, 여태까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냐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도 정보를 생산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정보를 생산하죠. 그러면 그 많은 정보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론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많은 정보를 찾아서 또는 그 많은 정보를 자기가 흡수해서 흡수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엑셀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하는가, 이게 우리의 유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대신 AI가 우리가 경험한 것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엄청 유의미한 그런 컨텐츠들을 스스로 찾아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항상 핸드폰을 이용해서 우리는 기가 막힌 비서를 한 명 같이 데리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는 정리가 무지하게 필요한 사회였어요. 물리적 정리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를 얼마나 정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선정해서 활용하느냐, 이 능력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사실 지식을 넓혀가는 과정도 이 데이터 정리와 무관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전공하니까 여러분들께 기록 얘기를 하고 데이터 얘기를 하면 항상 저한테 묻는 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분류해서 쉽게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드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십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답변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미래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준다? AI가 해주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AI 시대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물리적 정리는 열심히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맑은 정신, 맑은 뇌의 상태로 자신의 잠재성을 최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데이터 정리는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AI를 믿어주시기 바라요. 자, 두 가지 AI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오픈 AI사가 운영하는 챗GPT, 이게 이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죠.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구글사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구글의 제미나이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특히 저의 경우에는 한국의 정보는 제미나이가 굉장히 좋은 정보를 요즘에 많이 종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제미나이를 현재는 써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AI도 지속적 성장을 보장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픈 AI는 모 회사가 누구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거의 5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오픈 AI라는 회사가 움직이고 있고요. 제미나이를 운영하는 구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죠. 근데 사실 구글도 굉장히 여러 회사로 분사가 돼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지주 회사는 알파벳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알파벳,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죠. 애플사, 이 세 회사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속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의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는 제미나이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픈 AI사에서 운영하는 챗GPT는 챗GPT의 우리 인터페이스라 그러죠. 입력창입니다. 그게 그냥 질문을 넣는 거 하나잖아요. 엄청 단순화되어 있잖아요. 이 창 하나로 지금
지금은 좀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다 통합되어 가는 그런 특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달리 같은 거 우리 화상 데이터 만들고 할 때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상도 만들으셔야 되고 PPT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한데 그것을 오픈 AI에서는 챗GPT 안으로 통합시키는 그런 지향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챗GPT 들어가면 다른 툴들이 같이 떠요. 그래서 그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얘가 아마 챗GPT 메인 인터페이스로 다 통합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일 강력합니다. 현재 제미나이 구글사는 거기에는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구글이 그냥 냅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여기에는 도사가 돼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AI를 비서처럼 손에 데리고 다니면서 살아. 너무너무 편리하죠. 글 쓸 때 편리하고요. 일할 때 다 편리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조금 내 개인의 경제 생활을 효율적으로 잘 하고 싶어. 우리 옛날에 뭐 했어요? 가계부 썼죠. 그러다가 소프트웨어 시대, 그러니까 데이터 정리의 시대죠. 인터넷의 시대. 여기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가계부를 검색해서 보기도 하고 참조하는 것이죠. 자기의 가계부는 어떻게 했다고? 엑셀에 넣어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수식을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자신의 한 달의 경제, 자신의 1년의 경제를 엑셀을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었죠. 다 이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됐거든요.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온다? 자기가 돈 쓰면 그냥 AI에다가 말로 입력해 두면 돼요. 영화 보는데 오늘 18,000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현재는 완전히 개인화된 서비스를 충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거 1년 안 걸린다고 보는데요. 완전히 개인화된 AI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경험, 자기가 하는 모든 지식, 이거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메모해서 뇌에 팍 각인시키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메모를 그냥 AI에다가 계속 입력시키면 돼요. 걔를 AI가 나의 데이터로 보존하고 있다가 그것을 외부에 존재하는 엄청난 지식체계와 믹스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말 개인화된 그리고 엄청 똑똑한 비서가 옆에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은 뭐? 데이터베이스가 불필요한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불필요한 시대는 결국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거 전문 용어로 하면 신테시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칸트가 가장 핵심을 정리한 그런 개념입니다. 요컨대 이 안에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뭔가 창조물을 만드는 행위, 이제 신테시스의 행위거든요. 얘를 AI가 직접적으로 데이터 차원에서는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 핵심의 문해력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기록학 전공자니까 메모입니다. 메모는 무엇에 대해서 한다? 모든 것에 대해서. 왜? 메모 행위는 책을 읽고 뭔가를 이해했어요. 눈으로 보고 뭔가가 새로운 감흥이 들었어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뭐가 기가 막힌 것이 떠올랐어요. 왜 메모를 한다고요? 네, 머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요컨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는 시대에는 머리에 얼마나 강렬하게 각인시키느냐,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느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돼요. 요컨대 많이 각인시켜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돼주셔야 돼요. 머리가 좋은 IQ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생각력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래서 항상 메모하면서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은 한 번 각인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두 번째 문해력은 제가 메모한 것을 하루 종일 메모를 엄청 많이 했어. 자기 전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걔를 종합해서 신테시스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걔를 종합해서 이번에는 기록의 형태로 메모된 것을 종합해서 자기의 서사를 가지고 뭔가의 지식 단위로 정리하는 작업, 이게 기록 행위예요. 제가 아이켄 대학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들으면 뭐 하라고? 네, 메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고 엑기스 키워드만 쭉 쓰는 것이죠.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네, 독서 카드 같은 데다가 재정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걸 기록이라고 한단 말이죠. 앞에 말씀드린 게 메모면 좀 정리된, 그래서 정서체로 잘 정리한 거, 독서 카드에 정리한 거, 이런 것을 기록이라고 칭하고 아이켄 대학 학생들은 이것을 열심히 수련해서 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자기를 쭉쭉 성장시켜가는 거 우리가 여러 번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 자체가 공부기 때문에, 삶 자체가 지식의 누적이기 때문에 계속 메모해서 뇌에
각인시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걔를 하루에 한두 번씩 시간을 내서 꼭 독서 카드에 정리하듯이 기록으로 재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 머릿속에 정리된 지식 내용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얘를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할 필요가 있어요? 메모를 한 거는 다음에 보기 위해서요? 독서 카드를 써놓은 것은 다음에 보기 위해서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AI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뇌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문해력. 이거는요, 정확한 용어로는 구성력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인가를 자기의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콘텐츠화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성력의 대표죠. 여러분들 일일 일포스팅 하는 블로거들 엄청 많으시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 구성이에요. 구성력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냥 패턴화된 글을 쭉쭉쭉 쓰는 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총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성적 생각, 퍼떡 떠오르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 얘를 중심에 놓고 서사를 구성하는 능력,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거, 지식을 토대로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 이 모두가 구성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얘기하는 거 333의 법칙이잖아요. 무엇인가 주제가 주어지면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첫 번째, 세 가지의 첫 번째를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요 세 번째 문해력을 키우시는 방법은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333의 법칙에 근거해서 기획을 해보시는 습관. 무엇인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글로 정리해보는 습관.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제가 333은 뭐로 하라고? 메모로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메모로 초안을 짜놓고 그것을 기획서로 완성하기도 하고 글로 완성하기도 하고, 이런 걸 반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성력이 엄청 좋은 사람으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 듣고 아직도 데이터베이스로 잘 정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몸속에 남아 있어서 뭘 어떻게 분류하면 돼요? 뭘 어떻게 만들면 돼요? 이런 거 질문하고 싶은 분들, 데이터를 정리하려고 애쓰시지 말고 머리에 우겨 넣으려고 애를 써주시기 바래요. 그게 AI 시대를 먼저 선도해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하면 뭐예요? AI를 쓸 줄 모르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챗GPT 프롬프트를 구조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거 가지고요 100여만 원씩 아주 비싼 강의가 현재 한국에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하시기 권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사용법이 완전히 자기화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질문법인데, 질문법은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를 반복해서 익히는 걸 권해요. 반복할 때 이렇게는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국말로 입력하면 답이 잘 안 나왔을 시대는 영어로 했잖아요. 그럴 때는 영어로는 그걸 as act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역사가의 입장에서 역사가와 같은 태도로 답변해 주세요. 또는 문화유산 안내자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어느 수준에서 어떤 관점에서 답을 줄 것인지를 미리 지정한다든지, 이게 이제 결국은 조건을 단 질문들이거든요. 이거를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미나이를 쓰거나 챗GPT를 쓰거나 뭐는 뭐야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지 않으면 스스로 진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AI라는 기가 막힌 비서를 엄청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 그러면 그 질문에 조건을 3개 다시기 바랍니다. 그냥 A 조건, B 조건, C 조건, 또는 1조건, 2조건, 3조건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자기가 원하는 쪽에 답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얘를 반복하다 보면 조건으로 디폴트로 항상 넓게 모으고, 이 질문에는 특히 이 조건을 달아주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네 하는 것을 아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충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조건을 덜 달고 포괄적인 답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자기 인식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인식이 높아진 상태에서 특정 하위 주제 3개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야지, 이렇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하위로 분해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조건을 좀 많이 달아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AI가 답변한 것을 종합해서 그걸 토대로 무엇인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게 그냥 답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 것이 아니니까 큰
또는 높은 지식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개성을 활용 점정하는 것이죠. 조금 더 집어넣는 이런 습관으로 AI를 한편으로는 계속 이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문해력. 평상시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메모하고 1차 뇌에 각인이죠. 두 번째, 기록하고 정리해서 다시 뇌에 각인하고 세 번째, 그것을 자기식의 생각으로 재정리하는 구상을 반복해서 해주는 이것을 매일매일 해주셔서 여러분들은 AI 시대에 세 가지 중요한 문해력을 몸에 탁 터득한 그래서 엄청 효율적이고 엄청 유능한 사람으로 자신을 키워가시기를 권합니다. 네, 오늘 제가 AI와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능력을 잘 키워갈 수 있을지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천이 핵심입니다. 오늘 제 영상 듣고 적극적으로 세 가지 문해를 키워주시고 AI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요거 한꺼번에 해봐 주시길 권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